하려고 그래. 가처분이 뭐냐면 여러분 등기법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배워봐.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려고 하는 등기를 가처분 등기라고 하고, 이 을이 갑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이 토지를 경매해서 돈 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다 같이 가압류 등기.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미리 자기 채권을 보존한다, 지키려고 가처분 등기 하는 경우도 있고,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가등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등기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못해. 허가를 받기 전에는 가등기 한다 못한다. 못해. 이게 왜?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가처분 등기는 나중에 이 토지에다가 지금 이 을이 매도인이라고 하고 갑이 매수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을의 토지에다가 갑이 처분 못하게 가처분 등기를 해. 그러면 그 가처분 등기 할 때는 지킬 수 있는 권리가 피보존 권리다 이렇게 쓰는데, 이 피보존 권리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없잖아. 지금 공부를 10시간 뭐 3년 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무효이므로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없으니까 이걸 이유로 가처분 등기 해주죠. 그럼 판사가 안 된다라고 등기를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등기 원인을 뭐라고 써야 돼? 자, 이거 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 이걸로 이유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동의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밑줄 긋고 가처분 등 여기 봐. 여러분들 등기법 배울 때 다 같이 가처분, 가압류,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그래. 근데 그 처분 제한 등기 중에 가압류 등기를 언제 하냐면, 가압류 등기는 어째서 한다고?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는 피보존 권리를 2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금전 채권이라고 2억 이렇게 써. 등기 원인을 여기다 그 피보존 권리를. 근데 가처분 등기는 2억이라고 써. 어떤 청구권을 써. 청구권을 쓴다고. 청구권 이렇게. 그러면 이 갑이 을의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절차를 보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하려거든.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허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처분 등기 할 때에 을 알게 해야 되겠어, 모르게 해야 되겠어? 이 갑이 을과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에서 나중에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 가처분 등기 한다고 소문 내면 이 을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 갑이 을 모르게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거죠. 법원에다가. 갑이 법원에다가 야, 그 토지 좀 가처분 등기 좀 해다오 이렇게 신청을 해. 어디다가 신청을 해? 가처분 등기 신청이요, 가처분 신청이야. 여러분 등기 신청은 등기법에서 배울 때 다시 한번 등기 신청. 신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소 가서 하는 거예요. 지적법에서 신규 등록 신청하잖아. 합병 신청은 어디다가 해? 아니, 지적법에서는 소관청이다 하잖아. 저거. 토지에 대해서 분할, 합병, 등록 변경, 신규 등록 이런 것들 어디다가 신청을 해? 다시 소관청. 등기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등기소. 근데 가처분 등기를 하려거든. 이 갑이 바로 등기소에 가서 야, 가처분 등기 해달라 그러면 등기관이 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목 잘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한 장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판결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 등기 할 때는 갑이 가처분 등기 신청해야 돼, 가처분 신청을 해야 돼. 이런 용어를 좀 외워놔야 돼. 가처분 등기 신청하다가 틀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등기소에서 해, 법원에다가 해. 법원아, 가처분 등기 좀 하도록
결정 좀 해다오라고 가처분 신청을 해. 그러면 이 법원은 일단 등기소에다가 등기관아 빨리 사정이 생겼으니까 가처분 등기 좀 하라라고 자 여기보다 촉탁 부탁을 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원이 가처분 등기 하도록 등기소에 촉탁을 해. 오케이? 그럼 이 등기소는 등기관은 여기다가 을토지에다가 2번 주등기로 등기 목적은 가처분 그리고 여기다가 피보존 권리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 신청 절차, 청구권 이렇게 해놓고 채권자 갑 이렇게 써놔. 오케이? 그럼 이건 가짜니까 일단 가짜요. 가짜가 들어가면 진짜가 있어야 돼 항상. 그래서 가처분 등기 했다면 그 가처분 등기는 급하니까 하는 조치거든. 그래서 가처분 등기 해놓고 법원에다가 목적물 이전 등기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거 본안 소송이라고 그래. 가짜로 끝난다. 진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이 채권자가 급하니까 일단 판사에게 이 등기가 다른 사람에 넘어갈 수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가더라도 자기가 안전하게 권리를 취득하려고 일단 가처분 등기를 먼저 해. 그럼 가짜가 있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분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판결을 얻어야 돼. 그래서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채권자 갑이 을을 상대로 진짜 소송을 제기해서 너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어라 라고 진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얻어. 이것을 본안 소송이라고 그래. 그러냐? 그럼 판결문 써줄 거 아니야 법원이. 그래서 이 판결문을 들고 법원에 가는 것은 언제 하냐면 경매 신청할 때입니다. 경매 신청할 때. 판결문을 들고 법원에 갈 때는 경매 신청으로 갈 때는 법원이 하는 거니까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을 해. 근데 이 판결문을 들고 다시 법원에 가야 돼. 등기소 가야 돼. 본등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판결문 딱 떨어지면 또 다시 법원에 가서 법원아 네가 가서 등기소에다가 이왕에 한 것 본등기 좀 하도록 촉탁 좀 해다오 그랬더니 법원이 내가 네 부하냐 임마? 판결문 내려주었으면 네가 그걸 알아서 해야지. 또 다시 뭐냐 이씨. 그러니까 이 새끼야 검단 가라고 그랬더니 또 부평에서 공부했구나 벌써. 자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얻으면 이 사람은 승소한 가처분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판결문 들고 법원에다가 등기 신청으로 가야 돼. 등기소에 본등기 신청으로 가야 돼. 등기소에 본등기 신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판결문을 들고 본등기를 신청하면 이렇게 이전 등기 하면서 여기에 가처분 등기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병이 왔잖아 여기. 가처분 등기를 했는데 이 가처분 등기가 있었음에도 제3자가 나타났다고. 나타날 수 있지. 왜냐하면 처분 제한 등기는 처분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너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으니 너는 위험성을 안고 등기하려면 하라라고 이렇게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 경고의 의미.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가 있으면 그걸 매수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 병 이놈이 중개사 한 3년에 떨어졌거든. 가처분 등기 그까짓 거 뭐 가짜인데 뭐 그 유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내 심심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사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동의해? 그럼 이제 가처분 등기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 가라고 그래서 법원 가라고 그래서 등기소 가면 그때는 등기소 가서는 단독 신청이야. 이제 판결문을 갖고 있으니까 단독 신청을 해. 그럼 이 사람이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내 판결문을 들었더니 이 토지를 이렇게 나에게 이전 등기해 주시라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그래. 등기 원인은 판결. 그러면서 요 등기가 문제 아니야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것이 판결에 의해서 넘어왔으니까 이 등기가 문제가 되므로 가처분권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병명의의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해달라 촉탁을 하고. 그래서 이 갑은 등기 신청할 때
자기에게 이전 등기 신청해 주시오만 하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등기도 쓸모없는 등기니까 등기관 네가 말소 좀 해주시오라고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동시에 신청을 해. 이렇게 이제 말소했잖아? 근데 보니까 또 가처분이 있잖아, 이런 거. 보니까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 의해서 가처분권자 갑이 승소 판결에서 등기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필요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등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구나 하고는 쫙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려. 이게 가처분 등기 효력이다 하시면 돼. 동의해? 머릿속에 담아둬봐.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 2차에서 등기법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5문제 확실하게 맞춰주려고 그래. 등기법을 여러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등기법이 어렵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지금 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이런 사정을 머릿속에 기억하겠어? 집에 가셔서 동영상 보시고 어떻게 등기를 하는가 여기 잘 봐라. 법원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이거 봐. 이 빨간 것을 한 게 이유가 있어. 지금 그냥 뭐 이뻐라고 한 게 아니오.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이 촉탁을 해. 등기소 동생에게. 동생아 가처분 등기 좀 해라. 그러면 촉탁에 의해서 결정, 등기 원인을 결정으로 해서 가처분 등기를 해. 그리고 나중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잖아. 그러면 판결문을 들면 법원이 또 할 일이 있는 것이야. 끝난 거예요. 법원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나중에 경매라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경매가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야 되므로 법원에 가는 거야. 판결문 들고. 근데 여기는 경매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미 판결문 갖고 이 사람은 단독 신청하면 되거든. 이때 단독 신청할 때는 한 개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돼. 병명의 등기도 말소도 단독 신청해야 돼. 그래서 승소한 가처분권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이전 등기 및 이걸 이전 등기 및 이렇게 등기 좀 해달라고 신청서를 쓰면서 이것도 필요 없는 등기니까 제3취득자의 등기도 말소 좀 해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거 말소해. 그럼 요거 살았잖아, 요거. 이거 그었다고 이제. 그럼 요거 놔둬야 돼, 그어야 돼. 그럼 이건 누가 신청해야 돼. 등기관이 알아서 하면 돼. 등기관 네 입만 밥 먹고 뭐 하는 거요? 이건 내가 가처분권자가 권리 취득했으니까 네가 누가 봐도 쓸데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음대로 그었다가 잘리면 어떡해? 그래서 잘리면 네 공부 안 해서 잘리는 거야. 멍청하니까. 이런 거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네가 단독으로 말소해도 밥 먹고 자식아 네 하는 짓이 뭐요? 네가 단독으로 직권 말소하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등기 절차를 앞으로 잘 배울 테니까 집에 가셔서 사진을 그려서 강의하면서 사진을 그려서 정리해. 자, 우리 지금 뭘 배우냐면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는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어. 그럼 가처분 등기 절차 설명해드렸어.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그거 하나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여기